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 오늘 또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업종, 앞으로 이제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섹터 골라주셨는데요.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어떤 걸로 골라주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휴양지의 호텔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호텔주, 호텔 테마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같은 많은 대부분의 종목이 흔들리는 이 시장에서 호텔주를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 방송은 전적으로 좀 초기, 그러니까 처음 투자해 보시는 분들, 요즘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해서 네. 당황했을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건데요. 항상 주식에 투자할 때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남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조용히 사모으고 남들이 사겠다고 아우성칠 때 파는 게 주식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호텔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반기 1분기 때 좀 반짝하긴 했지만 이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국내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평소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호캉스나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호텔이 좋은 호텔들 같은 경우는 항상 호텔이 꽉 차죠. 특히 호텔 뷔페 같은 경우도 1인당 10만 원 하더라도 기꺼이 가서 사 먹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호텔들이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음식료나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1분기 때 우리나라 호텔주들이 꽤 짭짤하게 수익을 잘 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가라는 건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호텔들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여건, 시장 리스크 때문에 하락할 때 이때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저희가 AI, 반도체 이쪽으로 너무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텔에 가는 수요도 많고 외국인 관광객도 매우 많이 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의 수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고 있고 여기에서 실적을 얻을 수 있는 호텔주가 이제 또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종목을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호텔 하면 딱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호텔 신라입니다. 네네. 근데 호텔 신라가 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렇게 힘들었냐? 워낙 예전에 한국에 이제 방문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인천공항하고 면세점 사업을 이제 계약을 할 때 굉장히 비싸게 그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공항에서 계속 돈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저 챔납크 공항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이 면세점은 돈을 벌고 있는데 자국인 우리 앞마당에서 돈을 손해보고 있으니 이게 참 활짝 뛸 노릇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다가 작년인가요? 그때 호텔 신라 측에서 인천공항과 협상할 때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으면 철수하겠다 통보를 했고 그걸 그쪽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결국은 철수를 했죠. 철수하면서 증권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은 환호를 질렀어요. 왜? 항상 이게 밑빠진 독이었는데 이 부분이 알턴리가 빠져버리니 이제 호텔 신라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번 1분기에 그걸 확인시켜줬습니다. 이 말뜻은 이 호텔 신라의 최대주인 이부진 대표가 이번에 한 200억 개인 사재를 들여서 이 호텔 신라 주식을 사겠다 한 것도 이런 것과 맞물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주식 투자할 때 최대주주가 오너 집안의 최대주가 이 몇백억 내지는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자사주를 산다고 했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때가 그 회사 가장 쌀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호텔 신라를 잘 보시고 최근 들어서 호텔 신라가 이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순서를 따져보면 중국이 1등이고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대만입니다. 4등이 미국인들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요즘 전쟁,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항공주도 많이 올랐고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유류 할증료 같은 경우도 이 먼 거리, 장거리로 뜰수록 굉장히 비싸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장거리 노선을 줄이고 우리 항공사들이 단거리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중국 노선은 늘렸습니다. 그 말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볼 때 한국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행할 볼거리도 많고 맛집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여행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효용이 높은 관광지인데 여기가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굉장히 싸게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와서 또 명품 소비도 합니다. 현대백화점 주가 같은 경우 막 오르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중국인 VIP나 일본인 VIP에 대한 이 고객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잘 보시고 두 번째로는 서부 T&D라는 회사입니다. 네. 서부 T&D는 말 그대로 용산에 가보시면 드래곤시티 해가지고 굉장히 큰 호텔이 있는데요. 거기서 호실만 따라서 1,700호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관광 특히 저번에 이제 BTS가 그 컴백 공연을 할 때 이 1,700호실이 거의 다 완전히 완판이 했다고 그러죠. 그만큼 국내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 지금 뭐 봄꽃, 벚꽃이 뭐 한참 필 때는 벚꽃놀이 보러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런 타이밍들은 이 1,700호실이 거의 다 매진이 됩니다. 거기다가 서부 T&D는 이번에 그 드래곤시티 내에 그 GKL인가요? 이 카지노를 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객들의 객단가를 굉장히 높였죠. 그래서 굉장히 수익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익이 더 좋아질 것인데 특히나 서부 T&D는 부동산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일들이 착착 진행되면서 서부 T&D는 부동산 개발에서 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주가는 거꾸로 흘러내렸습니다. 이 말은 이 회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 즉 그 회사의 본질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내 업종 대표주나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흑자를 낸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면 여러분들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호텔 관련주, 호텔 신라, 서부 T&D 살펴봤고요. 자, 그럼 탑픽 종목도 하나 골라볼까요? 호텔주 중에 어떤 거 보세요? 네, GSPNL이라는 회사가 GSPNL? 있습니다. GS 그룹 내에 이 회사가 이제 그 각 보유하고 있는 호텔들에 대한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 회사가 나름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호텔들이 재정비를 다 맞추고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고 이게 흐름을 잘 타면서 이번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빠졌죠. 그게 많이 빠진 이유가 2월 28일 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고유가가 시작되고 고유가 때문에 항공료가 올라가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비행기표를 살라고 했을 때 이 항공 유류 할증료가 5배까지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만큼 또 중국이나 일본 노선을 항공사들이 많이 늘리면서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VIP 고객들은 이런 가격이 상관없이 한국을 찾습니다. 찾을 때 이 GSPNL의 5성급 호텔이나 4성급 호텔에 많이 묵게 되죠. 그래서 그 고객 방에 대한 이제 그 판매율이 거의 막 80%, 9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GSPNL이 실적이 2분기에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이 말뜻은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분기 때 선방을 하면 3분기로 넘어갔을 때 다시 말 그대로 이제 한국 원화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원화 가치에 대한 방어를 하고 한 1,5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만큼 GSPNL도 고객들을 더 맞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GSPNL을 잘 보시고 매수가는 45,000원 이하에서 보시고 목표가는 1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2,000원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GSPNL을 오늘의 탑픽 종목, 호텔주 중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고요. 호텔주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 상황을 수혜를 볼 수 있는 실적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돈 되는 섹터 어떤 걸 주셨을지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뭐 비슷하면서도 또 약간 반대이기도 한데 여행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 호텔이 뭐 인바운드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면 여행은 이제 아웃바운드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행주들도 실적이 괜찮을까요? 수혜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1분기 때 이 여행주들이 실적들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말 그대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좀 망설이게 되는데요. 네네. 그 대신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인바운드 영업 쪽에 관련된 여행사들을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계열사로 가져간다든지 하면서 이쪽 사업을 키우고 있죠.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올해 2천만 명 이상 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200만 명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미국 이란 전쟁이 이번에 터지면서 이 여행 수요가 좀 줄어서 2천만 명은 겨우 넘길 수 있겠다. 이러지만 예전에 작년만 해도 한 1,850만 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150만 명이 더 늘어나는 숫자죠. 그리고 이럴 때 지금같이 뭐 고유가 이럴 때 뭐 항공 유료할증 높을 때 찾는 이 외국인 관광객들은 씀씀이가 있는 그 나라에서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신나게 쓰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백화점의 명품관들은 지금 놀았습니다. 그렇게 이 여행사들에게도 여행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단체 관광객으로 아웃바운드로 많이 보내드렸지만 이제는 개인들이 여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행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고 여행주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행주 중에 어떤 종목들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 몇 개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모드투어입니다. 모드투어. 우리나라 관광업계에서 2등, 3등 하는 정도 업체인데요. 근데 이 회사가 다른 것 무엇보다도 이 인바운드 쪽에서는 여러 가지 뭐 모드투어 인터내셔널 이런 부분이 호텔업을 이제 호텔 사업을 하다가 그 정리하는 바람에 요즘 주춤합니다. 뭔가 좀 이 회사는 이 시장 흐름하고 좀 안 맞게 경영이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야놀자가 지분을 한 14.44%를 사들이면서 경영권 분쟁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갖고 있는 우준열 사장, 지금 아들인데요. 이분은 이세 경영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실질적으로 자기 지분을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모드투어는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지분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야놀자가 만만치 않은 회사예요. 이거를 모드투어를 인수할 경우 야놀자는 이 모드투어를 통해서 우회 상장도 가능하고 아니 독자적으로 상장을 해서 공모자금을 더 끌어들이면 그 공모자금을 갖고 이걸 적대적 M&A 할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드투어는 그런 잠재적인 M&A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랑풍선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노랑풍선은 전형적인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이 관광 상품을 갖고 이 개인별 여행들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업체인데요. 그런데 이 노랑풍선은 프리미엄 제품들, 그러니까 프리미엄 그 관광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이런 국내 이 인바운드 영업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양쪽에서 돈을 벌고 있어서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놓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풍선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 회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웃바운드 들어갈 때 이 프리미엄 관광 상품이라 해서 노 팁, 노 옵션, 노 관광, 그러니까 노 쇼핑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품들이 잘 팔리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노란풍선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수출품의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에 가려져서 숨겨져 있던 이런 종목들이 실적들이 1분기 때 다 좋아졌습니다. 1분기 때 좋아졌는데 불구하고 시장에 소외되면서 주가는 흘러내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본질 가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낮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더 높여주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조금씩 분할해서 사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매수장을 늘려가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행주 두 가지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그럼 여행주 중에서 탑픽 종목 하나 골라주실래요? 1등주는 무조건 하나투어죠. 하나투어? 하나투어 네. 1등이기도 하고 이 업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권을 미리 사서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국내 인바운드,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로 우리나라를 퍼내는 것도 중국이나 일본 쪽에 시장이 특화되어 있고요. 외국 관광객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관광할 때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보시고 일단 하나투어 주가가 지금 52주 신저가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쌀 때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는 35,000원, 목표가는 7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호텔과 여행주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지만 실적 개선세들이 이제 눈에 띌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역발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타이밍인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